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무기 경쟁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무기는 총 70여 종의 주요 무기 가운데 31종이나 됐습니다. 한국은 특히 자주포와 대전차 미사일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차세대 전투기인 KF-21, LIGN-X1의 대전차 무기, 현궁, 풍산의 5.56, 7.62 소구경 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카이의 FA-50 경공격기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수십 종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무기를 갖추자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세계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오는 가운데 누구보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방위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K2 흑표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 육군은 성능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2는 폴란드 현지에서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부터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될성부른 떡잎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군은 극한 의환경에서 다양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100시간 동안 200km를 주행하고 3번의 발사 시험을 강행했음에도 K2는 모든 항목을 최고 평점으로 통과했습니다. 특히 막사에서 대기 중 화생방 공격을 받은 것을 가정한 긴급 출동 항목이 압권이었습니다. K2 흑표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위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예열만 끝나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외부 전원으로 포탄만 회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K2 흑표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가 압력과 유압, 배터리, 예열 등 시동을 거는 데에만 온갖 잡다한 조건이 붙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100시간 K2 흑표의 야전 정비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K2 흑표가 모듈 장비를 탑재하면서 파손되기 쉬운 광학 장비 등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반면 레오파르트2는 전차 장비용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정비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장 전장치로 장시간 교전 상황과 이동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빠르게 장전할 수 있고 뛰어난 유기압 현수 장치를 채택해 오랜 시간 탑승해도 승무원들이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내에서도 K2 흑표를 한번 타보면 마치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후기가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또한 K2 전차에 탑재된 사통장치는 자동으로 포신 궤적을 보정하고 최대 60배까지 목표물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이 기존에 운영하던 T-72가 8배 줌이 한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최대 60배까지 목표물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여기에 한 번에 2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하는 자동 표적 탐지 시스템과 헌터 킬러 능력은 전차 병이 놓친 화면도 자동으로 추적해 내부 화면에 표시해줍니다. 심지어 K2 흑표 전차의 이 표적 획득 능력은 경쟁 기종인 미국 M1 에이브람스나 독일 레오파르트2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실제로 K2,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2를 모두 운용해본 폴란드 군인은 K2 흑표 전차는 혹시나 제가 실수해도 그것을 보정해줄 수 있는 전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중심으로 극찬이 쏟아지자 동유럽을 중심으로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2 흑표 전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불가리아, 우크라이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폴란드의 무기 수입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불가리아 언론들은 현 세대 가장 강력한 전차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폴란드에 총 1000대 도입될 예정이다. 이것이 일선에 배치되면 폴란드는 질적인 면은 물론이고 수량에서도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불가리아 언론은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폴란드 제1군단 보병사단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폴란드 제1군단 보병사단은 국방장관이 제16기계화사단, 제18기계화사단은 폴란드의 최전방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 밝힌 사단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감탄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자 전통적인 전차 강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당황했고 다급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는 이제 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더 오래 전개되고 있는 지금 강력한 전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차가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자기들이 보유했던 구식 전차들을 첨단 시스템을 갖춘 최신형 전차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신형 전차 교체 사업을 한국이 쓸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 독일, 프랑스는 3.75세대 혹은 3세대 후기 전차를 내놓으며 한국을 따돌리려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드는 EMBT 그리고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 GDLS가 개발한 에이브람스 X입니다.
특히 에이브람스 X는 M1 에이브람스의 후신으로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3세대 후기 전차까지 서둘러 내놓으며 한국을 따돌리려 애쓰는 사이 한국은 지금까지 외국에 의존하던 전차의 엔진과 두뇌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며 방산기술의 국산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에서 한국은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소기업인 코츠테크놀로지 덕분에 한국은 이제 전차와 항공기, 무기 등을 제어하는 모듈과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츠테크놀로지는 K2 전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싱글보드 컴퓨터를 기반으로 각종 유도, 항공, 해양, 지상 무기체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고객 쌓일 정도로 방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입니다. 특히 K2 전차의 통합형 차량 제어 컴퓨터, 무인기용 표준 소프트웨어, 미사일 제어 메인보드 등은 모두 한국 기업 코츠테크놀로지가 공급한 제품입니다. 최근 장보고와 같은 해군 잠수함에 적용되는 소나체계, 무장통제체계, 전투기 무인기에 탑재되는 임무 컴퓨터 발사 제어 패널 등 첨단 군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츠 덕분에 지금까지 한국 방산이 해외에서 비싸게 도입하던 군사용 모듈과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었는데요. 코츠의 경쟁사는 이제 국내에는 없고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 세계적인 군수업체와 협력하는 머큐리 시스템즈, 커티스라이트 정도입니다. 이처럼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 방산은 이제 폴란드와 함께 중보병 전투차를 공동 개발하는 단계로 진입해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발 중인 중보병 전투차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공개돼 세계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더구나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의 최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에서만 사용될 예정인 신무기가 폴란드에 수출되었고 이 신무기가 폴란드형 레드백의 주무장이 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 신무기는 바로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 개발 중인 차륜형 장갑차인 NKTO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 바르트워미에이 쿠차르스키가 자신의 SNS에 폴란드의 새로운 장갑차 개념도를 올렸는데 이 차륜형 장갑차는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위산업업체 PGG가 공동 개발에 나선 차륜형 장갑차였습니다. 그런데 외양을 보면 사실 말이 공동 개발이지 한국으로부터 신규 장갑차를 수입한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NKTO는 폴란드제 무인 포탑을 탑재했지만 가장 중요한 차체 디자인과 구조가 K808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하를 위해 K808이 갖추고 있는 도하판과 워터제트까지 NKTO 장갑차에 그대로 적용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갑차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폴란드의 한국의 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명확해집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중보병 전투 차량은 K9의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레드백의 기술까지 도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한국의 방산 무기를 구매하며 공동 개발을 통해 폴란드 현지 생산을 원하는 이유는 한국 장비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 폴란드는 독일 뺨치는 새로운 군수 공장의 거점 기지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는 한국과 개발하는 중장갑차에 40mm 포탑을 올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폴란드형 중장갑차에 한국이 개발한 CTA4를 함께 수출할 계획인데요. 폴란드 군사 매체들은 폴란드형 중장갑차에 30mm 부시마스터 기관포가 장착될 예정이지만 주포를 40mm로 교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40mm 주포 역시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40mm 포는 K21 장갑차에 탑재한 40mm와 해병대의 차기 상륙 장갑차에 40mm CTA4가 있습니다. CTA4는 기존 탄 대비 30%나 최적이 줄어들었지만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탄약으로 길이가 짧아 포의 장전 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 장전 시간을 줄이고 발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선진국에서도 연구 진행 중인 차세대 화기 시스템인데요. 현재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회전식 CTA4를 개발 중인데 한국은 이미 오래전 40mm 주도로 CTA4 개발에 들어가 지난 2015년에 시제품 개발을 끝내두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형 레드백에 탑재할 한국의 CTA4는 만에 하나 폴란드에서 장갑차 간 교전이 이뤄진다면 폴란드의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해줄 전망입니다. 지금 한국의 40mm 주포의 CTA4 탑재는 세계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쌓은 참호를 뚫기 위해서는 30mm 포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대반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9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방어선을 쌓았고 이 엄청난 규모의 참호 덕분에 오랜 시간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뚫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30mm 포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력을 2배 이상 강화시키고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는 40mm 기관포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40mm 기관포에 쓰일 한국형 CTA-4는 앞으로 장갑차 무장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K2 흑표 전차의 중보병 전투차량 그리고 40mm CTA-4까지 한국 방산은 이렇게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방산 무기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